이제 애플 TV와는 첫 줌 인터뷰인데 MMTG 쇼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에는 8분인데 두 당 딱 3가지 딱 질문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다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 40분, 6시, 전 딱 5시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꼭두 새벽에 와우 어디에 계신 셀럽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아침에 깨웠을까요? 그건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 에이미 아담스라는 유명한 짤 아실 겁니다.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이 단발머리 짤인데요.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분으로서 단발병을 치유시켜준 정말 은인 같은 분인데요. 사실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분이 바로 스카이폴에 나왔던 그 빌런이세요. 그리고 듄 시리즈의 그 스틸가라고 스페인의 국민 배우십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에이미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메리칸 허슬로 또 알고 계시는 우리 국내 팬분들도 많을 거고요. 사실 다우트, 컨택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작품에서 우리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두 분이 MMTG 쇼를 찾아준다고 하셔서 좀 준비해 봤어요. 케이프 피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케이프 피어라는 작품이 사실 이게 소설 원작인데요. 공포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프 이제 곳, 거기에서 해안가에서 마지막 어떤 복수의 씬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안가의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62년도에 원래 영화화가 되면서 이 스릴러 영화로서 주목을 받았다가 1991년도에 마틴 스코세이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에서 샤라웃을 했었던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이 마틴 스코세이지가 1991년도에 요 작품을 해내면서 굉장히 또 큰 흥행에 성공했었던 작품인데요. 그 역할을 이번에는 하비에르 바르뎀 요분이 하게 되고요. 맥스 케네디라는 범죄자를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굉장히 좀 어떤 크리티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뭔가 인도적 차원으로 그 스스로 판단하에 이 재판에서 조금 숨깁니다. 그러면서 형을 난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걸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 맥스 케네디가 이 분을 품게 되죠. 이 원통한 맥스 케네디가 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면서 다시 그 변호사, 판사, 검사와 변호사를 찾아가면서 Why are you here? 이 원작에서는 사실 팀 보든이라는 변호사 역할의 아내 역할로만 나왔었던 분이 있는데 그 아내 역할을 에이미 아담스가 맡으면서 이번엔 아내 역할이 아니라 그분이 변호사를 했다라는 걸로 이 역할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검사 커플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패트릭 윌슨과 함께 출소와 함께 대체 어떤 복수를 하게 되는지 그 어떤 복수극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애플 TV와는 첫 줌 인터뷰인데 MMTG 쇼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에는 8분인데 딱 3가지 딱 질문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하베르 바르뎀이 나무에 있는 이끼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저 이끼는 저렇게 무언가 이렇게 힘을 숨기듯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땅에 닿는다. 그 어떤 집요함, 어떤 그 표범과 같은 어떤 의지, 확고한 어떤 복수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볼 거고요. 자, 그다음 타투가 좀 바뀌었거든요. 타투가 뒤에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또 91년작에 비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고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하비에르 바르뎀 이 배우분이 주변인들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 10번에 5번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아보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관찰한 그 바디 랭귀지나 연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과연 이번 맥스 케네디의 바디 랭귀지는 어떤 그런 관찰에서 비롯됐는지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근데 진짜 난 궁금했던 게 이분이 어쨌든 그 빌런 역할을 좀 꽤 맡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맡았던 모든 역할들을 한 방에 한번 몰아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좀 악한 빌런은 누구였을지, 누가 이길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답이 좀 그려지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받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모든 인터뷰에서
안톤 쉬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는 동기가 없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동기가 없는 악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나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추호도 나는 이 악당에 대해서 뭔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안톤 쉬거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맥스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이 10부작이라는 긴 호흡을 채우기 위해서는 맥스 케네디가 왜 이렇게 이 복수의 열망을 갖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를 많이 부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까지 묻는 게 제 내내 망상으로는 3분이었고요.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도 에이미 아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으니까 원래 사실 원작에서는 없었던 역할이었던 이 애나 보든이라는 이 변호사 역할, 이거를 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He's coming after my family. 이 맥스 케네디가 애나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정말 옥죄어오듯이 마치 정말 이 인형 조종을 하는 이 조종사가 인형극을 벌이듯이 이 사람을 스스로 자멸하게 뭔가 파멸로 이끄는 그런 느낌의 복수극을 맥스 케네디가 꿈꾼단 말이에요. 복수라는 게 우리가 정말 짧게 한 방에 끝내는 단타가 있고, 이렇게 맥스 케네디처럼 장타로 가는 분이 있는데 이 장타로 가는 게 사실 사람 그 숨을 옥죄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체 어떤 감정이 진짜 복수라고 느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저는 맥스 케네디가 정말 철저한 악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16세, 그러니까 미성년 강간 폭행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뭐 시대적 상황도 있겠지만 그 91년도에 어쨌든 그 변호사가 이 여자애가 사실은 뭐 좀 난잡한 생활을 즐겼다, 뭐 이런 뭐 증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알면 뭐 어쩌라고, 그게 뭐 범죄의 정당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현 시대로 오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점들, 그런 스토리도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과연 이 범죄자를 이 사법 체계에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어떤 본인의 개인의 양심에 의해 어떤 증거를 은닉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겐 정의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작품이어서 그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매료됐다고 이 에이미 아담스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나와 맥스 중에 과연 그럼 종국의 그 정의를 찾게 된 사람은 누구일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것에서 이제 막 뭐 톰 행크스, 줄리아 로버츠 하면서 이제 되게 쟁쟁한 선배님들과 함께 했었던 작품이 있어요. 이분이 좀 이제 막 이 작품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분이 말씀하셨길,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 한 번도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 없고, 와, 이거는 정말 마스터 클래스에 너무 좋은 배울 기회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늘 설레고, 거기서 한 번도 주눅 든 적이 없대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데서 스테이 컨피던트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이번 작품 또한 스필버그와 스코세이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또 자멸을 결정하게 된 건 아닌지 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난 스필버그와 그 스코세이지와의 어떤 협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또 제 내내망상으로 한 30초 정도 남는다면, 마지막 마무리 질문으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르는 이 세상의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굉장히 개인 SNS를 통한 이 유언비어와 이 실체 모르는 정말 이 거짓 루머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2026년작의 케이프 피어가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총 8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말만 해도 이미 15분이 넘은 것 같죠? 두 당 딱 3가지 딱 질문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Let's start. Let's begin.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You can hear me. Okay. Hello. Wow. All of a sudden, yes. Hello. Welcome to MMTG Show. Hello. Hello. Yes. It's a pleasure to meet both of you. I'm your host, JJ. Hello, JJ. Hi.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Korean viewers? Hello, Korea. Hello. Amy. I heard this is actually the last stop on your press day today, right? Yep. Yes. How are you feeling now? Very good, actually. Yeah. You're the cherry. Good. You're the cherry on top. Yeah. A cherry on top, yes, good. Then can you tell us a bit about
Cape Fear and what do you play in that series? Well, I play Max Cady, which is a person who's been in jail for many years for a, Yes. for a crime that during the show we're gonna learn if he committed or not. But he feels he's been betrayed by his lawyer in this case, Yes. character Anna Boden, and he's Yes. out with the sense of having some revenge. And Amy, yours? Yeah, I play Anna Boden, and I am the attorney, Katie, Yes. who convinced him to take a plea deal. He feels perhaps he was wronged, and now he's come back to upend my life. And I have a lot of secrets that I'm afraid he could reveal. And so we sort of play cat and mouse along Yes. my husband, Tom, played by Patrick Wilson. It's really becomes very suspenseful and a lot of family drama on top of a lot of scary. Oh, yeah. Like this. Yes. Sorry. It's a thriller. Javier, you're very popular in Korea for your role as Anton Chigurh and Raul Silva and the Stilgar in the Dune saga. And you said before that you joined the Dune for your son and the Little Mermaid for your daughter. So what was it about that this Cape Fear made you say yes? Well, many things. Artistically speaking, it is a joy. It is a gift because you have access to great material and work with like Amy and Patrick and a lot of them. Mostly, I mean, not mostly, all of the actors and Yes. actors of the show. So there is no, Yes. it's a no-brainer, as they say, and also knowing that you are dealing with a material that it's very, very rich. Because it comes from two movies that have been iconic already. One in the 60s, Right. one in the 60s and one in the 90s. Yes, that's very iconic, I heard. And Amy, our Korean audience have loved you from your works like Doubt, American Hustle, and Arrival, and I absolutely love Arrival. But this role is kind of different, feels like kind of different from your previous work, especially your character was original in the original version. Your character was just Bolton's wife, but this role she's the lawyer that once defended Max Kennedy, right? So I'm curious about the conversation behind reimagining characters for today's audience. Well, I think in putting me in the defense attorney, it allows us to explore sort of a power dynamic in a different way and a lot of complexities as well. It also allows, I think, a different way that you bring in the family from a maternal point of view and the threat. And also, it allows for us to have Patrick Wilson playing Tom, who was the prosecuting attorney, which is a even bigger insult to Max and a more of a clue that somehow something inappropriate, something untoward was happening during the trial that sort of led to this injustice happening against him. So I think it really allows for a lot of complexities and also just a lot more details in our relationship. Yeah, and tattoo also changed, like there are so many eyes in them like this. It is Max Kennedy's tattoo. Oh, okay. yeah. Oh, wow. Yeah, what does it symbolize? The eyes, well, I guess it's kind of a way to say, I need to see the truth. I need to I'm seeing you regarding Anna Boden and Tom Boden, the marriage that I feel trained me. Is a way, I'm seeing you and I'm not going to turn a blind eye. So it's seeing the truth, yes. And you once said that you love to observe people's behaviors and borrow them in your acting. So this role, what observation shaped Max Kennedy's body language or something? I kind of tried to figure out the way he would move or he would stay, physically speaking, after being locked in a jail for so many years. What is his internal and his external rhythm? Because something changed when you've been in prison for so long. And Yes. I figured that out and imagine, and I saw some documentaries on people that were coming out of prison to understand that facet specifically. Yes. That was my observation. Yes, right. Yes, as you said, you were. Oh,
It's done? It's done? Oh, it's time to wrap up our interview already? Thank you, JJ. And I know they're always so fast. Yes. Oh, there are so many questions. Yes, and I hope our next interview could happen in person. It's a I short know that'd time. be fun. Yes. Oh,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No, And I appreciate it. congratulations. Yes. Any last word? It's done? 야, 3분의 1도 못했다. 3분의 1도. 방금까지 케이프 피어 구성원을 쓰다 와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 케이프 피어 뿐이거든요. 케이프 피어라는 거 아시나? 영화? 케이프 퓨어요? 장난 파르든. 알죠. 안톤 쉬고. 노인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그럼요. 드라마를 이제 난리 났죠. 때 그 저기 참고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비에 바르덴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진짜. 준비한 거에 3분의 1도 못하고. 왜냐면은 나 이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팟캐스트에서 코난 어브라이언이랑 나온 팟캐스트에서 우리 하비에르 바르뎀이 리틀 머메이드에서 이제 그 인어공주 아빠 역할을 먼저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딸이 좋아해서 연락을 한 건데 딸한테 이거 하게 됐다고 했더니 그럼 아빠 에리얼 역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딸이 했다고 그 농담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 또 다음 글로벌 MMTG 쇼는 만족스러운 인터뷰일지 기대해 주세요. 저희 글로벌 MMTG 쇼는 계속됩니다. 아쉽네. 너무 못했다 질문을. 발길이 안 떨어지네. 너무 아쉽네. 이거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열심히 외워서 나 진짜 안 더듬을 자신 있었는데 평소보다 안 더듬지 않았나요? 제가 어려운 단어도 이번에 엄청 많았거든요. puppeteer. 여러분 puppeteer. puppeteer라는 것은 인형극 조종사를 뜻합니다. puppeteer, slowly steering her toward destruction. destruction이랑 파멸은 뜻합니다. manipulate. He seems to manipulate Anna. manipulate은요 조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야, 이거 다 못 물어봤네.